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뉴욕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캘리포니아와 거대 석유업체의 100년의 시대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100년이면 또 한 세기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미국의 성장을 주도한 곳 바로 서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러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많은 신생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태동한 곳도 바로 서부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또 한 축이 담당되었던 곳 바로 정유업계입니다. 서부의 골드러시와 더불어서요. 이쪽에 많은 석유를 캐기 위해서 정유업체들이 가서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랬던 100년간의 서부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정유업계 그리고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석유업계 그리고 정유업계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요. 각국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석유를 비롯한 여러 전통적인 기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이에 대한 정책이 계속 안 좋아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유업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내놓았고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 역시 서부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정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공식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정유업체죠. 쉐브론 역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 자산을 감축시키겠다라면서 이 서부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상각하는 자산 규모만 해도 약 5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여러 기업들의 철수가 결정되면서 이제 정유업계들이 어느 곳으로 찾아야 떠나야 될지 또한 이 정유업계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서부 정부 정책의 보조금들이 사실상 거의 줄어들고 있고요. 정유업체들이 사업을 펼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허들들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 역시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이 서부 지역에서 특히 커졌다라는 어려운 상황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액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부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요. 1985년도만 해도 하루에만 무려 110만 배럴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정점을 찍은 이후에요. 2020년대에 들어서 하루에 40만 배럴을 채 못 생산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부의 정유업계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러한 정유업체들에게 어떤 위기로 대두될지 그리고 혹시 이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등 지금까지 전통적인 투자 관점에서 정유업계를 봤었던 투자자들의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 정유업체들도 더 이상 이러한 전통적인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신규 미래 먹거리죠. 이 전기차 관련 원자재를 발굴하거나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올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서부 지역은 주요 원유 산지인데요. 당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석유 기업들이 연달아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기사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 수요 감소에 따라서 딜리버루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독일 기업이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던 기업, 배달의 민족이 인수했던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기업이 바로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전 세계 곳곳에 투자를 단행해 왔었습니다. 금방 뉴스에 나왔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국을 대표하는 배달 업체인데요, 딜리버루라는 기업이
기업입니다. 여기에 경쟁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쟁사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이 또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시장이 코로나 시장 덕분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를 비롯한 여러 배달 관련 업체들의 주가나 가치 역시 많이 치솟았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가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분 가치, 기업의 가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배달업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영국의 경쟁업체 딜리버리에 대한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배달 산업이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과연 이 DH의 어려움이 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5%가량에 해당하는 보통주 6,820만 주를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약 1,400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왜 매각을 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딜리버리 히어로가 최근에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또 새로운 재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이 배달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딜리버루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기업입니다.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IPO에 성공했듯이 이 기업 역시 IPO에 나섰었는데요. 다만 시기가 21년 3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조금 버블이 끼었던 상황이었다 만큼 결국에 주가의 가치 그리고 기업 공개 이후에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올해도 그러한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 매각 소식이 과연 향후 어떤 식의 시장 영향을 미칠지 등 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배달앱에서도 이탈하는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에 나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엔데믹 이후에 배달업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분 매각에 나선다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도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추동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